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남편과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부득이하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20대 중반 가정주부이고 저는 지금 남편과의 이혼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려고 익명으로 글을 올려보게 되었어요. 우선 신랑 쪽과 저희 쪽 가족관계와 집안 사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랑은 고졸의 공무원이며 30대 초반이고 연봉은 3천 정도 됩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 하나 있고 집안 사정은 많이 좋지 못한 상황이며 시댁의 빚이 많은 상태입니다. 저는 대학교 휴학을 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나이는 20대 중반이고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은 빚도 없고 못 살지도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분들도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부모님이 마냥 천사 같은 분인 줄 알고 콩깍지 씌어 결혼 비용 전혀 따지지 않고 제가 더 많이 대고 시집 갔어요. 그래서 결혼 당시 시부모님들은 결혼식 비용에 돈 한 푼 안 보태주셨어요. 그런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본인들 하객들 식비 역시 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축의금 역시 다 가져가시더군요. 신랑이 모은 돈과 제가 모은 돈으로 정확히 반반 부담해서 결혼식 했고 신혼여행 비용 역시 제가 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는 제가 모은 돈으로 1,000만 원 예단 보내드리면서 예단은 딱 그것만 하기로 했지요. 시댁 사정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돌아오는 건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신혼집 마련하는데도 하나도 보태주지 않았고 이렇게 되니 더 이상 시댁에 바라지 않게 되더군요. 지금 저랑 신랑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몇천 정도 안 되는 조립식 주택에서 내부만 깨끗이 도배하고 청소해서 살고 있어요. 가구는 각각 100만 원 이상 되는 이름 있는 가구들만 들여놓고 컴퓨터랑 TV는 신랑이 준비했답니다. 예물은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셔서 신랑이 커플링 하나 해줬답니다. 저희 친정집에서는 시댁에서 커플링 하나 해준 걸 알고 그래도 친정에서는 신랑 금반지, 목걸이랑 시계, 정장, 구두까지 해주셨어요. 시댁에서는 정장이나 한복 그런 거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시댁에는 제가 드린 예단으로 충분할 줄 알고 더 이상 보내지 않았죠. 패백은 생략했으며 어쨌든 제가 좀 손해보더라도 넘어갔어요. 그땐 그만큼 제가 콩깍지가 씌어 있었고 워낙 신랑네 사정이 힘든 걸 알아서 이해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래요. 결혼 과정이야 어쨌든 3개월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시부모님이 돌변하시더라고요. 제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편이어서 덩치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임신하고 잠이 늘어서 많이 자다 보니까 얼굴까지 퉁퉁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살이 쪄 보였을 때가 있었는데 시댁 가자마자 자꾸 저보고 살이 너무 쪘다 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살쪄서는 아기 못 난다. 애 낳다 죽는다. 그런 재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산에 가자면서 자꾸 저를 구박하셔서 결국 산을 타게 되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왕복 5시간이 걸렸는데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 볼 때마다 살쪘다고 구박하시고 특히 밥상에서는 더욱 심하게 살쪘다고 하면서 시누이는 말라서 안쓰럽다고 하면서 고기 반찬이나 생선은 시누이 쪽으로 은근슬쩍 다 밀어주고 신랑은 시어머니가 직접 생선 발라주고 제 앞에는 간장이랑 김치만 놓아주시는 거예요.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말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솔직히 임신 때라 입덧 때문에 정작 살은 5kg나 빠져 있었고 당시에 키 173에 65kg, 임신 3개월째였거든요. 그렇게 신경 쓰다 보니 결국 얼마 뒤 제가 하혈을 했고 병원에서는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주일 입원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신랑한테 전화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다니? 하셨나봐요. 신랑은 제 안부보다 병원비 신경 쓰는 자기 엄마한테 화가 나서 홧김에 너무 하신다고 큰 소리 내면서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그대로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뒤로부터 신랑이 죄책감에 시댁에 더 헌신적으로 자라더군요.
그리고 저는 덕분에 밥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김장 때는 시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준다면서 부르셔서 갔다가 김치 50폭이나 담그고 왔는데 시어머니는 무만 채 썰어 주시고 쪽파만 다듬어 주시고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셔서 나머진 다 제가 다 하고 왔네요. 처음 만져보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다듬는 동안 손이 엄청 아렸는데 화낼 용기가 없어서 참고 했네요. 그때 제가 임신 4개월째였는데 저도 대단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태아보험과 제 사망보험을 드셨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그래 주시는 줄 알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2달 정도 시댁에서 돈을 내주시다가 갑자기 저희 쪽으로 넘기셨습니다. 사실 시부모님 둘 다 일을 안 하셔서 힘들 거라 생각도 들고 시누이도 시집 가려면 돈 모으느라 빠듯할 것 같아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사망보험금 수혜자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따지고 들었더니 친구 통해서 가입한 건데 나중에 네가 바꾸던가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놔라 하더라고요. 그 친구분 통해서 아가 태아보험과 제 사망보험금을 저인 척하고 제 도장을 파서 찍으시고 사인을 하셔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바꾸면 끝나는 거니까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가 제가 임신 중에 맹장이 터져서 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친정 가족들이 때마침 해외여행을 가셔서 없는 상황이었고 신랑 역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연락을 하게 되어 맹장 터진 것을 시댁에서 알아버렸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시댁 근처 대학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머님 잠깐 놔주시면 안 될까요? 수술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화하고도 한참 있다가 오셨더군요.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늦게 오신 것도 모자라 저를 한번 째려보시고 담당 의사한테 가서 하신다는 첫마디가 수술비는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였습니다. 담당 의사도 당황했는지 서로 떠넘기다가 결국 때마침 담당 교수가 와서 어이없다는 듯 어머니를 보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급하게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어서 사인하세요. 라고 호통을 치고서야 결국 저는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깨어나 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신랑은 연락받고 이틀 뒤에 왔는데 자기 엄마가 편찮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갔다 오라고 보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이 용이 피곤한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자라고 했으니까 오늘 혼자 자라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병원에서 함께 있어줘야 할 신랑이 없어서 저 그날 저녁 내내 계속 소변 마려울 때마다 간호사 언니 불러서 소변 보고 정말 부끄럽고 서러웠습니다. 배를 열고 하는 개복 수술이어서 당장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신랑도 시어머니도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또 얼마 뒤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일이 생겨서 만나셨는데 시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저희 집 옷장을 바꿔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옷장만은 제가 정말 싼 걸로 일부러 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골이고 집도 전세로 몇 천도 안 되는 집에서 좋은 옷장 사놔봐야 이사 갈 때 망가지기만 할 것 같아 저렴한 것으로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애들 옷장 그래도 12자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아니 집이 12자가 들어갈 집이 돼야지 12자로 하는 거죠 하셨고 시어머니는 용이 엄마가 어려서 그런가 말귀가 어둡네요 하시더군요. 참고로 저희 엄마 시어머니랑 8살 차이 나세요. 너무 화가 나서 신랑한테도 나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원래 시댁은 다 그렇다고 참으라고 몇 번을 말리고 말리셔서 결국엔 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신 막달이 되어서 친정에 가서 엄마랑 즐겁게 보내면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출산 준비 비용 엄마가 다 내주시고 제가 조산기가 있어서 대학병원을 다녔는데 한 번 갈 때마다 금액이 15에서 25만 원씩 나오는 병원비 엄마가 다 내주셨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막달이 다 되어갈수록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검사해봤는데 암 말기라고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쪽 집에서 갑자기 연락 와서 도움을 청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워낙 사회적 지위가 있으셔서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 아는 사람 통해 병원 알아보고 최대한 수술 날짜 빨리 잡아서 말해놓고 연락드렸는데 어이없게도 결국엔 다른 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 병원이 어딘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애 낳은 병원이었더군요. 왜 시어머니가 그 병원을 선택했을까요? 모르고 가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병원 다니고 있는 건 시어머니도 알고 계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제왕절개 날짜가 잡혀 있었고 시어머니는 같은 날짜로 수술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기가 나올 날짜가 다가와서 저는 제왕절개를 하러 갔고 시어머니는 역시 암 제거하는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1부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어 2부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암이면 불쌍하긴 한데 왜 그 병원으로 갔지? 며느리 병원? 2부가 돼봐야 알겠네.